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은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재헌절 휴장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이틀째 멈춰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회사 안에서는 앞으로 몇 년의 이익을 바꿀 결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공장의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생산 능력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공장을 더 빨리 짓고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들면 삼성전자에는 무조건 좋은 일 아닌가? 그런데 주식시장은 대규모 투자 소식을 반드시 호재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장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막대한 현금이 먼저 빠져나가고요. 공장이 완성된 뒤에는 감가상각비가 실적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객 주문과 제품 가격이 충분하지 않으면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 사람들이 거의 확인하지 않는 숫자, 매출과 영업이익 뒤에 숨어있는 설비 투자와 현금 흐름의 시간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올리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반도체 생산 장비도 들여와야 하고요. 전력과 용수시설, 클린룸과 각종 기반 시설도 만들어야 합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일반 제조업 공장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이 돈을 썼다고 바로 반도체가 생산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는 오늘 시작하지만 실제 제품은 몇 년 뒤에 나옵니다. 삼성전자 계좌에서는 현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매출과 이익은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보통 회사의 영업이익을 가장 먼저 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얼마를 벌었는지, 지난해보다 몇 배 증가했는지를 확인하죠. 그런데 회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보려면 영업이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얼마를 썼는지 빼봐야 합니다. 영업활동으로 많은 현금을 벌었더라도 설비 투자로 더 큰 돈을 사용하면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현금은 생각보다 적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하는 숫자가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쉽게 말하면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한 설비 투자 금액을 뺀 돈입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으로 100조 원을 벌었다고 해도 공장과 장비에 80조 원을 사용했다면 남은 현금은 20조 원입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조금 적어도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현금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역대급이라는 기사와 실제 주주 환원 여력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설비 투자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투자 규모가 매우 크고 회수 기간도 길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은 수요가 줄면 생산량을 비교적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다릅니다. 건설을 시작한 뒤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중간에 쉽게 멈출 수 없고요. 이미 들어온 장비와 계약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시작한 투자가 공장 완공 시점에는 공급 과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투자 시차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반도체 기업들은 이익이 늘어납니다. 이익이 늘어나면 더 많은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옵니다. 그런데 공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몇 년 뒤 생산 능력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는 시장 수요가 이미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량은 늘었는데 스마트폰과 컴퓨터, 서버 수요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재고가 쌓이고요. 재고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추면서 메모리 업황이 다시 꺾입니다. 호황기에 결정한 투자가 불황기의 공급 과잉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을 앞당기는 결정은 위험한 선택일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수요는 과거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 중심의 사이클과는 조금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들어가는 메모리와 저장 장치의 양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물량을 요구하기 시작한 뒤 공장을 지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기 전에 생산 능력을 준비해야 시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식시장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공장을 앞당긴 이유가 이미 확보된 주문 때문인지, 아니면 앞으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예상만 보고 먼저 투자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이 확보된 투자라면 위험
위험이 낮습니다. 공장이 완성된 뒤 생산할 물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만 믿고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면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 규모보다 주문이 얼마나 따라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두 번째 숫자는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삼성전자가 공장과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동안 들어간 돈은 바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쌓입니다. 아직 생산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는 기간에는 막대한 현금이 빠져나가는데도 영업이익에는 부담이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부담이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표와 자산 항목에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공장이 완성되고 생산을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자산으로 쌓여있던 공장과 장비의 가치가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나뉘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감가상각비입니다. 100조 원짜리 설비를 여러 해 동안 사용한다면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공장이 가동되는 순간부터 매출이 발생하지만 감가상각비도 동시에 증가합니다. 생산 라인을 채울 주문이 충분하지 않으면 매출보다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서는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장을 절반만 돌려도 감가상각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비를 설치해 놓은 이상 생산량과 관계없이 상당 부분의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공장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많은 제품의 비용을 나눠 반영할 수 있고요. 가동률이 낮으면 적은 제품에 같은 고정비가 배분되면서 제품 하나당 원가가 높아집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가동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메모리 사업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메모리 가격이 높고 공장 가동률이 충분할 때는 감가상각 부담을 견디면서 높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고 재고가 늘어나 생산량을 줄이면 공장 비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전력비는 쉽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이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매출보다 영업이익의 변동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를 판단할 때는 공장 착공 소식보다 장비 반입 시점을 봐야 합니다. 건물만 완성됐다고 바로 모든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반도체 장비가 들어오고 시험 생산을 거쳐 양산이 시작돼야 감가상각과 생산비 부담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회사가 장비 반입 속도를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조절한다면 시장 수요에 맞춰 투자 부담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생산 라인의 장비를 한꺼번에 들여온다면 향후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크다는 뜻이지만 현금 지출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재고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재고가 증가한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객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미리 생산한 물량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제품 양산을 준비하면서 원재료와 완성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재고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매출 증가 속도가 느릴 때입니다. 제품은 쌓이는데 고객에게 판매되는 속도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재고를 볼 때는 총 금액만 보면 부족합니다. 메모리 재고인지, 스마트폰과 가전 재고인지, 원재료인지, 완성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재고 증가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차세대 HBM 생산을 위해 확보한 원재료가 늘어난 것과 판매되지 않은 일반 메모리 완제품이 쌓이는 것은 전혀 다른 신호입니다. 재고의 종류와 회전 속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재고가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재고가 늘더라도 매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 회전 속도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정체돼 있는데 재고만 빠르게 늘면 판매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가격은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뒤 한참 지나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고 회전 속도가 현물 가격보다 먼저 위험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출 채권입니다. 삼성전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했다고 해도 돈을 바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품을 납품하고 일정 기간 뒤 대금을 받는 거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품은 판매됐으니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반영되지만 실제 현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금액이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동안 매출 채권도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보다 매출 채권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면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을 팔기 위해 고객에게 결제 기간을 길게 제공했거나 대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서에는 좋은 실적이 찍히지만 실제 회사 통장에는 현금이 덜 들어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적이 좋아졌는데 영업현금 흐름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때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삼성전자처럼 현금이 많은 기업에서도 현금 흐름은 중요합니다. 현재 보유한 현금이 많다는 이유로 끝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과 연구개발, 배당과 자사주 매입까지 동시에 진행하려면 영업에서 새로운 현금이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보유 현금을 사용해 투자를 이어가는 기간이 길어지면 재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주주 환원 여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환원 정책도 결국 잉여 현금 흐름과 연결됩니다. 회사가 영업으로 많은 현금을 벌고 설비 투자 이후에도 돈이 충분히 남아야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이 가능합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는데도 설비 투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 주주 환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실적 발표 때 영업이익 숫자만 볼 게 아니라 투자 이후 얼마가 남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인 공장의 가동 시점을 앞당긴다는 건 삼성전자가 장기적인 메모리 수요를 강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국내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하려 하고 있고요. 정부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건설을 빠르게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생산 능력을 앞으로 몇 년 동안 크게 늘리겠다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투자 경쟁이 미래 수요를 선점하는 결정인지 나중에 공급 과잉을 만드는 결정인지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론을 비롯한 글로벌 메모리주가 흔들린 이유 가운데 하나도 생산 능력 확대에 대한 우려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늘리면 몇 년 뒤 메모리 공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AI 수요가 그 물량을 모두 흡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투자가 둔화되거나 메모리 사용 효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면 새 공장의 물량이 시장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AI 산업은 반도체 사용량을 늘리는 기술과 줄이는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더 큰 인공지능 모델과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지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늘어납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같은 작업을 더 적은 연산과 메모리로 처리하는 기술도 개발합니다. 모델 압축과 추론 효율 개선이 빨라지면 사용자 수가 늘어도 필요한 반도체 증가 속도는 시장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걸 에너지 효율 좋은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사용하는 연료는 줄어들지만 차를 타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면 전체 연료 소비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료 절감 속도가 자동차 이용 증가보다 빠르면 전체 소비는 줄어듭니다. AI 반도체도 같습니다. 모델 효율은 좋아지지만 인공지능 사용량이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면 메모리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인공지능 사용량 증가와 효율 개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빠른지입니다. 삼성전자가 공장을 앞당기는 판단은 AI 사용량 증가가 효율 개선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는 쪽에 베팅한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요. 기업과 개인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각 서비스가 더 많은 메모리와 저장 장치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 판단이 맞으면 삼성전자는 수요가 가장 강한 시기에 충분한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이 빗나가면 감가상각 부담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 공장이 가동됐는데 주문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산 라인을 가득 채우지 못합니다. 가동률이 낮아져 제품 원가가 올라가고요.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수익성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 커질수록 장기 성장 가능성뿐 아니라 투자 수익률도 함께 봐야 합니다. 투자 수익률은 공장에 들어간 돈으로 얼마의 이익을 새로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10조 원을 투자해 매년 5조 원의 이익을 추가로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입니다. 반대로 10조 원을 넣었는데 이익이 1조 원밖에 늘지 않는다면 같은 돈을 다른 사업이나 주주 환원에 사용하는 편이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쓴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얼마의 수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투자 규모가 아니라 투자 효율을 증명해야 합니다. HBM 출하가 늘어나고요.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며 첨단 패키징과 메모리 생산 라인에 투입한 자금이 실제 영업 현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장을 많이 가진 회사보다 공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돌리는 회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실적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는 영업이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이익과 비슷한 속도로 늘어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와 매출 채권 증가로 현금이 묶이지 않았는지 보고요. 설비 투자를 제외한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숫자가 함께 좋아져야 실적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된 숫자입니다. 현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매출도 포함될 수 있고요. 감가상각처럼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은 단기적으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차이가 한두 분기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오랜 기간 영업이익만 늘고 현금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가 늘었지만 고객 주문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 다음 분기 매출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늘었지만 회수 기간이 유지된다면 매출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고요. 설비 투자가 증가해 잉여 현금 흐름이 줄었더라도 이미 확보된 장기 주문을 위한 투자라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말 삼성전자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용인 공장을 앞당길 만큼 실제 장기 주문이 확보되고 있는지, 새로운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채울 고객이 충분한지, 설비 투자 이후에도 배당과 자사주 정책을 유지할 현금이 남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답이 나오면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는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이 불분명하면 투자 확대가 오히려 주가의 할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월요일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이 투자 이야기가 바로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설비 투자는 몇 년 뒤에 이익을 만드는 장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주가는 해외 반도체주와 환율, 외국인 수급에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크게 흔들릴수록 장기 투자자는 회사가 다음 사이클을 위해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주가의 공포와 미래 사업의 방향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들은 공장 가동을 앞당겼다는 기사 하나만 보고 무조건 물을 타면 안 됩니다. 대규모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가동률, 가격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생산 능력을 늘리는 동안 경쟁사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만 공장을 짓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반대로 투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생산 능력을 준비하지 못한 기업이 수요가 폭발할 때 고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제품이 필요해진 뒤 몇 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다음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공급할 물량 자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위험과 투자하지 않을 때의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신규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은 이번 하락에서 주가만 보지 말고 현금 흐름의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영업 현금 흐름이 증가하고 재고 회전이 안정되며 설비 투자가 실제 고객 주문과 연결되고 있다면 주가 조정은 장기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고가 빠르게 쌓이고 매출 채권이 늘어나며 잉여 현금 흐름까지 줄어든다면 가격이 많이 빠졌어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주를 함께 보유한 분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늘리면 장비 기업에는 수주가 늘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투자 속도를 조절하거나 장비 반입을 늦추면 장비 기업의 실적도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장 건설 발표와 실제 장비 발주 사이에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관련주를 볼 때 발표 금액만 보고 바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좌에 종목은 여러 개 들어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요.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주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종목은 달라도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방향에 계좌 전체가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은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 잔고 화면만 올리면 되고요. 종목명과 평가 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서 계좌의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줍니다. 종합 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요.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비중은 적당해 보여도 반도체 장비와 소재, 상장지수 펀드까지 합치면 같은 투자 방향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와 현금 비중, 손실 구간을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지수 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력단가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7월 18일 토요일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은 2029년과 그 이후의 삼성전자 이익을 바꾸게 됩니다. 공장을 일찍 짓는다는 사실보다 그 공장을 채울 주문이 있는지, 투자한 돈이 얼마나 빠르게 현금으로 돌아오는지, 재고와 매출 채권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반도체 사이클의 승자가 될지는 공장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쓰는 회사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가장 높은 가동률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결국 이익을 가져갑니다.